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금요일장 스냅으로 촉발이 된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상승세가 3일 만에 멈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였고 장 초반 어느 정도 버티나 싶더니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네요. 지난 영상에서 기업 실적 미스가 나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대로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그동안 올랐던 증시의 차익 매물과 함께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장 스냅이 마이너스 39%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SNS와 온라인 광고 기반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2%대로 내려앉으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트위터는 올해 2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어닝 쇼크를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한 일론 머스크 탓으로 돌렸는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보류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도전적인 거시 경제 환경에 따른 광고 산업 역풍 탓으로 돌렸고요. 머스크의 인수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3분기 전망을 내놓지도 않았고 컨퍼런스 콜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은 다행히도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루시드 금요일장은 마이너스 8.38%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1.02%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19불대로 내려앉았는데요. 힘겹게 올라갔지만 하루 만에 모두 반납을 하는 모습에 맥이 풀리는 장이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정확하게 플러스도 아닌 마이너스도 아닌 채 한 주를 마감을 하였고요. 이제 월요일장에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인지 월요일장에서 약간은 판가름이 날 듯 보입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라지 스케일,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도가 현저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다 할 저항도 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네요. 이번 주부터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기업들 실적 체크를 꼭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내용으로는 FOMC 회의 일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연준이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은 되지만은 그 이후에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닝 시즌이 끝나는 시점이 진정한 증시의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 같은 예상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3.5%까지 상승을 할 것이고요.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전망치를 3.4% 정도 내놓은 것보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는요, 2023년 초에 추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3.75%에 도달하게 한 뒤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보았고요.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말부터 증시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신다면 1년에서 2년 후에는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매우 강하다라며 경기 침체설을 일축을 하였고요.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그렇다 치고요. WHO에서 세계 전역에서 1만 5천 명이 넘게 발병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상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였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과 얼굴에 특징적인 발진이 생기는 것 외에 고열과 두통, 림프절, 부종 등 증세를 보이지만은 중증으로 발전하는 건 드물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증시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바이러스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주말 동안 행사에서는 일렉트리파이 엑스포가 시애틀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도 루시드 에어가 참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독일 미넨에서 열린 마이리 페스티벌에서도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시승과 체험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페블비치 콩쿨스 델레강스 행사에 참여를 하였네요. 현재 세계 최고의 자동차 축제로 여겨지는 이 행사에서는요, 수많은 차량들과 인파들이 한 곳에 모여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고, 이제는 어디 가나 빼놓지 않고 참석을 하는 루시드 에어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상원 의원들에 이어서 하원 의원들의 루시드 그룹과 에어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에릭 바우가 의원들을 만나면서 애리조나의 경제와 미국 교통의 미래, 비즈니스 성장 등을 촉진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워싱턴 DC에서는 또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서 EV 차량에 대한 이야기와 시승을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설명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네요. 미국 내에서도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다가올 미래에도 좋은 영향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합니다. 7가지 저평가된 전기 자동차 주식은 오랫동안 하락하지 않을 거라면서 더 높은 경주를 하기 전에 바이를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리비안과 루시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루시드는 프로덕션 사이클에 충실하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도 강조를 하는 것이 지속적인 생산성을 강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분기에 이제 360대의 인도 수량에 그쳤던 루시드가 이번 분기 인도 수량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3배 이상의 인도 수량을 발표를 해야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불대에서 20불대 사이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기사에서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억압된 가격에서 루시드는 바이 포지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주행거리가 긴 차량이 루시드 에어이고요. 벤츠 EQS가 테슬라 모델들을 제치면서 2, 3위를 차지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순위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루시드 에어 1위 자리를 다른 기업들이 탈환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자리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차량들을 열심히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24일자로 업로드가 된 영상에서의 루시드 공장에서는 포장을 마친 차량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위쪽 부분에서도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들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모습만 보고 싶은 욕심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